현대백화점 코로나 때도 핑계 댈 수 있었어. 매장 영업 못하고 고객 안 오고 어려웠지. 핑계 대면 그냥 손실이야. 온라인 강화하고 배송 시작하고 서비스 다각화했어. 버텼어. 핑계 없었으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 핑계 댔으면 무너졌을 거야. 핑계 없는 사람이 피해자봐. 문제에서 방법 찾는 사람이 성장해. 지금부터 핑계 금지해. 어떤 상황에서도 해법만 찾아. 이제 안 되는 이유 말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작은 방법이라도 찾아. 그게 시작이야. 핑계 없으면 뭐요? 이제 막힌 것 같아도 방법 있어. 찾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 기회 잡고 싶어. 핑계 버려. 해결 찾아. 방법은 항상 있어. 하는 사람만 보는 거야. 핑계는 적이야. 성공의 적. 핑계 없애. 그게 성공 가는 길이야. 해결의 답이야. 현대건설을 해외 진출할 때 늦었어. 경쟁사들 이미 10년 전에 나갔지. 우리가 뒤늦게 시작했어. 조급해서.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멈추고 생각했어. 방향이 맞나? 경쟁사들 가는 거 따라가지 않았어. 우리 강점 맞는 시장 찾았지. 시장 걸려도 제대로 가자고. 중동 건설 집중했어. 그렇게 시작했지만 방향 맞으니까 따라잡았어. 지금은 선두야. 늦어도 방향 맞으면 이겨. 또보다 방향이 중요해. 빠르게 가도 잘못된 길이면 소용없어. 느려도 맞는 길이나 현대자동차도 늦었어. 일본차 유럽차보다 훨씬 뒤에 시작했지. 기술도 떨어지고 브랜드도 약했어. 조급하게 모든 시장 공략 안 했어. 방향 정했어. 품질 높이고 가성비 강화하자고 시간 걸렸지. 10년 20년. 근데 방향 맞으니까 결국 성공했어.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요 업체야. 빨리 가려다 방향 틀리면 돌아와야 해. 이게 더 늦어. 천천히 가도 방향 맞으면 계속 전진이야. 현대중공업 조선업 시작도 늦었어. 일본 조선소들 이미 세계 석권했을 때야. 기술도 없었어. 따라잡으려고 무리하지 않았어. 우리 방식 짰어. 영화, 부율화, 경향 정하고 집중했지. 10년 넘게 걸렸어. 근데 방향 맞으니까 결국 세계 1등 됐어. 누구도 방향이 정확하면 이기는 거야. 남들 속도 신경 쓰지 마. 내 방향 맞는지 확인해. 방향 맞으면 속도는 자연히 붙어. 현대모빌스도 후발주자였어. 부품업체들 이미 자리 잡았을 때 시작했지. 경쟁 치열했어. 모든 부품 다 하려 안 했어. 방향 정했어. 핵심 모듈 전문화. 여기 집중하자고. 시간 걸렸지만 그 분야 최고 됐어. 그렇게 시작했어도 방향 맞으니까 뻥한 거야. 방향 확인하는 게 문제야. 어디로 가는지 명확해야 해. 남들 따라가지 마. 현대카드 늦게 시작했어. 시장 이미 포화 상태였지. 기존 카드사도 강했어. 똑같이 하지 않았어. 방향 달리했어. 디자인 문화,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방향이었지. 그러면 느렸어. 근데 방향이 신선하니까 고객들 관심 가졌어. 지금은 업계 선두야. 방향이 차별화 만든 거야. 빠르게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올바르게 가는 게 목표야. 올바른 방향이 결국 빠른 길이야. 현대 엘리베이터 후발주자여서 외국 브랜드 이미 시장 장악했을 때야. 기술 격차 컸어. 무작정 경쟁 안 했어. 시장 정했어. 국내 시장 특성 맞춘 제품, 서비스 강화, 시간 들여 자리 잡았어. 늦었지만 방향 맞으니까 성장했어. 지금은 국내 주요 업체야. 이제 방향 맞으면 늦는 게 문제 안 돼.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게 문제지. 현대글로비스 물류사업 늦게 시작했어. 좀 굴욕체들 네트워크 탄탄했지. 경쟁력 차이 컸어. 전통 방식 따라 안 했어. 방향 새로 잡았어. IT 기반 스마트 물류. 그냥 미래지향적이었지. 초기엔 투자 많이 들고 느렸어. 근데 방향 맞으니까 나중에 앞서갔어. 방향이 미래 만든 거야. 조급하면 실수해. 남들 따라잡으려고 그러다 방향 잃어. 내 길 가야 해. 전이라도. 현대오일뱅크 정유산업 늦게 뛰어들었어. 기존 정유사들 설비 규모 컸지. 자, 우리는 작았어. 규모 경쟁 안 했어. 강량 달리했어. 고부가 제품 특화, 품질 집중. 시간 걸렸지만 수익성 높아졌어. 규모는 작아도 방향 맞으니까 성장했어. 방향은 전략이야. 어디서 어떻게 싸울 건지 남들 따라 하지 말고 내 전략 세워.
다음날 현대제철도 늦었어. 철강업체들 이미 커졌을 때 시작했지. 후발주자 분리했어. 모든 제품 다 안 했어. 방향 정했어. 강탄, 특화 여기 집중했지. 시간 들여 기술 쌓고 품질 높였어. 쉽게 시작했어도 그 분야 강자됐어. 방향이 승부 가른 거야. 속도는 낮은 문제야. 방향부터 맞춰. 방향 맞으면 속도는 따라와. 현대야 기계부품 늦게 시작했어. 경쟁업체들 기술 축적 많았지. 이제 우리는 신참이었어. 모든 기술 다 배우려 안 했어. 방향 잡았어. 정밀 가공 전문화, 고난도 기술 집중 10년 걸렸어. 근데 그 분야 최고돼서 늦어도 방향 맞으니까 따라잡은 거야. 남 보고 조급해하지 마. 내 방향 맞는지 봐. 그게 중요해. 현대건설기계 후발주자였어. 글로벌 업체들 이미 세계 시장 차지했을 때 모든 장비 다 안 만들었어. 방향 정했어. 불쌓기 집중. 여기서 최고 되자고. 시간 걸렸지만 성공했어. 불쌓기는 세계적 수준 됐어. 늦었어도 방향 맞으니까 이긴 거야. 아니면 빨라도 소용없어. 엉뚱한 곳 가는 거니까. 방향 맞으면 늦어도 도달해. 현대상성 컨테이너 사업 늦게 시작했어. 글로벌 본사들 이미 항로 장악했을 때였지. 여기 시 다음날 모든 항로 다 안 했어. 방향 정했어. 아시아 역내 특화, 지역 전문성 키우자고 시간 들여 토크 구축했어. 늦었지만 그 지역 강자 됐어. 방향이 경쟁력 만든 거야. 빠른 게 능력 아니야. 정확한 게 능력이야. 방향 정확하면 늦어도 성공해. 현대리바트 가구 사업도 후발이었어. 기존 업체들 브랜드 강했지. 유통도 탄탄했어. 똑같이 까냈어. 방향 바꿨어. 디자인 중심, 프리미엄, 전략 차별화했지. 시장 자리 잡는데 시간 걸렸어. 이제 방향 맞으니까 성장했어. 너도 방향이 길 만든 거야. 지금 늦었다고 생각해. 괜찮아. 방향만 맞으면 돼. 조급해하지 마. 철도 차량 사업 늦게 시작했어. 선진업체들 기술 격차 컸지. 모든 차량 다 안 만들었어. 방향 정했어. 철도 전문화. 쪽에 집중했지. 기술 쌓는데 오래 걸렸어. 근데 방향 맞으니까 성과 났어. 늦었어도 방향의 결과 만든 거야. 이제 방향 확인해. 내가 가는 길 맞나? 남들 따라가는 건 아닌가? 맞으면 계속 가느려도 괜찮아. 방향 맞으면 결국 도착해. 방향이 전부야. 또 경쟁하지 마. 방향 경쟁해. 올바른 방향이 결국 이겨. 늦어도 좋아. 방향만 맞으면 돼. 천천히 가도 괜찮아. 꾸준히 가면 돼. 방향 맞으면 반드시 도달해. 방향이 성공이야. 현대미포조선 시작할 때였어. 계획서만 수십 장 썼어. 그런게 인력계획, 생산계획 완벽했지.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왜 그랬을까? 계획만 배우고 실행을 안 했거든. 이만 하고 검토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어. 그때 깨달았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 없으면 종이 쪼가리야. 다음날부터 바꿨어. 회의 줄이고 바로 현장 갔어. 부지 정리부터 시작했지. 직접 손 썼어. 그러니까 일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 친구 하나가 있었어. 사업 아이디어 엄청 많은 친구. 맨날 새로운 아이디어 읽고 와서 신나게 얘기해. 이거 하면 대박인다고. 그때 시작을 안 해. 1년 뒤에 보니까 그 친구 그대로야. 여전히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있어. 실행은 안 하고. 그네 성과도 없지. 생각만으로는 돈이 안 생기거든. 근데 망설이는 임원들이 있더라고. 검토해야 한다고. 검토는 이미 충분히 했어. 더 검토하면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안 달라져. 그냥 시간만 가고 기회만 놓치지. 그래서 결정했어. 바로 실행하자고. 실행하니까 문제가 보이더라고. 계획할 때 몰랐던 것들.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문제 보여야 해결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문제조차 모르고 지나가. 한 공장장이 이런 말 했어. 계획 100개보다 실행 1개가 낫다고. 맞는 말이야. 계획 세워봤자 실행 안 하면 제로야. 이제 실행하면 일이야. 현대 엘리베이터 초기에 기술 없어서 고민 많았어. 공부 더 하고 시작할까. 근데 그러다가는 영영 시작 못해. 그래서 일단 시작했어. 부족한 건 하면서 배우자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 시작하니까 필요한 게 보이고 배워야 할 게 명확해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뭘 배워야 할지도 몰랐을 거야. 생각만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해. 실패 안 하려고 하자. 근데 그게 함정이야. 완벽한 준비는 없거든. 하다 보면 예상 못한 일 생기게 돼 있어. 현대증권 운영할 때 신상품 개발했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막상 출시하니까 고객 반응이 예상과 달라. 그래서 바로 수정했어. 실행하면서 만약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1년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냥 타이밍 놓쳤을 거야. 경쟁사로 먼저 나왔겠지. 그리고 1년 뒤에도 여전히 예상 못한 문제는 생겼을 거야. 중요한 건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조정하는 거야.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빠르게 시작해서 개선하는 게 나아. 현대해상 신규 보험 상품 개발할 때도 그랬어. 한 상품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만 가. 그래서 기본 버전 먼저 내놓고 고객 피드백 받으면서 개선했어. 결과가 훨씬 좋았어.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기능 알게 됐거든. 이 시대에서 상상만 했으면 몰랐을 거야. 시장이 가르쳐 준 거지. 행동하지 않는 이유 대부분은 두려움이야. 실패할까봐, 창피당할까봐. 근데 실패가 뭐가 문제야?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어. 안 하는 것보다 그 시절 라면 하나에 100원이었지. 그건 돈이야. 근데 그 돈도 벌려면 뭘 팔아야 해? 가만히 앉아서 라면값 안 생겨. 움직여야 돼. 뭐라도 해야 돼. 현대캐피탈 초기에 영업사원 한 명이 있었어. 실력은 부족한데 부지런했어. 거절당해도 다음날 또 나가고 한 달 뒤에 보니까 그 친구가 계약 제일 많이 따왔어. 왜 그랬을까? 많이 움직였으니까. 실력 좋은 다른 사원들은 신중하게 준비한다고. 고객들 만났어. 친구는 준비 부족해도 일단 만났지. 솔자가 이긴 거야. 실행은 완벽함을 이겨. 완벽하게 준비한 한 번보다 부족해도 10번 시도하는 게 나아. 확률 게임이야. 많이 시도하면 성공 확률 높아지지. 현대카드 같은 캠페인 할 때 경험했어. 완벽한 캠페인 하나 만들까 고민했어. 근데 대신 작은 캠페인 여러 개 빠르게 실행했지. 반응 보면서 좋은 것만 키워서 효율적이었어. 안 되는 건 빠르게 적고 되는 건 크게 키우고. 하나에 올인했으면 망했으면 끝이야. 여러 개 시도하니까 리스크 분산되지. 실행하는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 생각나면 바로 해보는 거야. 이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는 거지. 현대건설 이게 신제품 개발할 때도 그랬어.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 완벽하게 만들려고. 근데 당시 탁 왔어. 간단한 버전 빨리 만들고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개발 속도 2배 빨라졌어. 제품 품질도 더 좋아졌지. 실제 테스트 통해서 문제점 빨리 발견하니까. 지금 하려는 일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마. 작게라도 시작해봐.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시작하면 길이 보여. 안 하면 영원히 안 보여. 온다로템 사업 확장할 때 조언 하나 해줬어. 계획 세우는데 시간 쓰지 말고 실행하는데 시간 써라. 계획은 대충 세워도 돼. 실행하면서 수정하면 되니까.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 빨리 시작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 하면서 배우고 개선하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생각만 하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야. 실행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주로 실패해서 배우니까 다음엔 더 잘하게 돼. 움직여. 지금 당장 작은 거라도 그게 시작이야. 시작하면 다음이 보여. 계속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가만히 있으면 아무데도 못 가. 현대 종합 상사 초기에 줄 실패 많았어. 계약 불발되고 클레임 들어오고. 내가 기록했어. 왜 실패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 노트에 빼곡하게 썼어. 날짜 적고 상황 적고 원인 적고. 시간 오래 걸렸지. 근데 그게 나중에 보물이 됐어. 비슷한 상황 또 오잖아. 그때 그 노트 꺼내서 봐. 예전에 이런 실패 있었지. 참 안 되는 거지. 그럼 같은 실수 안 하게 돼.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똑똑한 친구였는데 실수 기록 안 했어. 그냥 넘어가. 다음에 또 같은 실수해. 또 넘어가. 계속 반복하더라고. 1년 뒤에 보니까 친구 제자리야. 성장이 없어.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니까 배우질 않는 거지. 기록 안 하니까 기억도 안 나고. 현대점유 운영할 때 사고 하나 났어. 그런 사고였는데 원인 분석 철저하게 했어. 보고서 만들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전 직원한테 공유했지.
그게 도움됐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이 그 보고서 기억하고 사고 예방했거든. 기록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야. 실패 기록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실패 드러내고 싶지 않대. 근데 그게 손해야. 실패를 숨기면 교훈도 숨겨지거든. 내철 초기에 풍절 문제 있었어. 불량률 높았지. 부끄러웠어. 근데 숨기지 않았어. 기록하고 분석하고 대책 세우고 직원들이랑 공유했지. 덕분에 문제 빨리 해결됐어. 저녁에 모두가 원인 알고 주의하니까 불량률 똑 떨어졌지. 숨겼으면 계속 같은 문제 반복했을 거야. 기록하는 습관들이려면 간단하게 시작해.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안 해. 간단하게 날짜 쓰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 줄만 써도 돼. 현대백화점 매장 운영하면서 배웠어. 고객 불만 하나하나 기록했어. 간단하게. 날짜 불만 내용 대응 방법. 한 달 뒤에 그 기록 보니까 패턴 보이더라고. 아, 이런 불만이 자주 나오네. 그럼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기록 없었으면 몰랐을 거야. 개별 사건으로만 바뀌었지. 하니까 전체가 보여. 실패 기록은 지도야. 어디가 위험한지 알려주는 다음에 그 길 피할 수 있잖아. 더 안전한 길 찾을 수 있고. 그 시절 라면 장사할 때 배웠어. 어떤 날 장사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생각해봐. 날씨 때문인가? 가격 때문인가? 위치 때문인가? 기록해도. 다음에 또 그런 날 오면 대비하게 돼. 현대건설 현장안전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사고 생기면 꼭 기록했어. 큰 사고 아니어도 작은 실수도 다 기록했지. 그 기록 보니까 알게 됐어. 특정 시간대 사고 많아. 특정 작업에서 실수 많고, 그럼 그 시간대 특별히 주의하고 그 작업 안전교육 강화하고. 기록 없이는 몰랐을 패턴이야. 기록하니까 보이고 대책 세울 수 있고 사고 줄어들었지. 실패를 기록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감정 빠지고 사실만 남거든. 감정적으로는 화나고 속상하지만 기록하면 냉정하게 분석하게 돼. 현대모비스 품질 개선해야 할 때 느꼈어. 기억만 의존하면 감정적으로 얘기해. 기록 보면 사실만 얘기하게 돼. 훨씬 건설적이야. 기록은 또 증거가 돼.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기록이 있으면 명확하잖아. 그때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이거였다고 설명할 수 있어. 현대의학 기술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 많았어. 했어. 어떤 방법 시도했는지, 왜 안 됐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나중에 유사 프로젝트 할 때 그 기록이 큰 도움 됐어. 이제 같은 시행착오 안 겪었거든. 이미 해봤다고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 절약하고 효율 올라갔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 실패는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같은 실패 반복하지 않는 거지. 기록하면 반복 안 해. 현대글로비스 물류 운영하면서 배송 실패 있을 때마다 기록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왜 늦었는지, 어디서 문제 생겼는지 한 달 모아서 분석하니까 보이더라고. 특정 구간에서 자주 지연돼. 그 구간 개선하니까 전체 배송 시간 줄어들었어. 기록 없었으면 계속 같은 문제 겪었겠지. 기록하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그 시간이 나중에 몇 배로 돌아와. 같은 실수 안 하니까 시간 저잡되거든. 내 엔지니어링 설계 실수 하나 있었어. 기록하고 공유했더니 다른 프로젝트에서 같은 실수 예방해서 한 사람의 실패가 모두의 교훈이 된 거야. 실패, 기록은 자산이야.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 담겨 있거든. 기록이 쌓이면 조직의 지혜가 돼. 지금부터라도 기록해봐. 그렇게 시작해도 하면 한 줄만 써. 왜 실패했는지. 그게 쌓이면 성장의 지도가 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피해야 할지 보여줘. 현대 차량 정비 확장할 때였어. 사업 잘 되니까 욕심났어. 한 번에 여러 지역 동시 진출하자. 그냥 빨리 크자. 시장 다 먹자. 결과는 참담했어. 자금 부족하고 관리 안 되고 품질 떨어지고 곳에서 문제 터졌지. 욕심 부린 게 화근이었어. 그때 배웠어. 땅이 가야 오래 간다. 욕심 부리면 망한다고. 한 발짝씩 확실하게 가는 게 결국 빨리 가는 거야. 시절 친구 하나 있었어. 주식하는 친구. 조금씩 벌었는데 만족 못해. 꽤 벌고 싶대. 끝까지 내서 투자했지. 그거는 뻔해. 시장 꺾이면서 다 날렸어. 힘만 남고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남았을 텐데. 이런 현대 엘리베이터 수juk 활동할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큰 들어왔어. 욕심 나더라고. 다 따내고 싶어. 가격 너무 낮게 불렀어. 수준은 땄어. 근데 원가 안 나와 할수록 손해야. 욕심 부려서 싸게 부른 게 독이 된 거지. 특정 가격 받았으면 이익 남았을 텐데 욕심은 눈을 가려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 위험신호 안 보이고 문제 안 보여. 그냥 원하는 것만 보이지. 현대중공업 수주 경전 때 경험했어. 경쟁사가 낮은 가격 불렀어. 우리 또 따라가고 싶더라고. 욕심 났지. 근데 참았어. 원가 계산하니까 안 맞았거든. 욕심 부렸으면 따라갔을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잘한 거야. 그 경쟁사 나중에 프로젝트 때문에 큰 손해봤거든. 왜냐면 우리는 안전했지. 욕심 부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만족을 몰라. 그럼 벌면 더 벌고 싶고, 더 벌면 또 더 벌고 싶고, 치 없어. 그 시절 라면 장사할 때 팠어. 라면 하나 팔면이 이제 팔면 50원 만족해야 하는데 욕심내 100개 팔고 싶어. 무리하게 재고 싸. 결국 못 팔고 상해. 손해봐. 적당히 벌 수 있었는데 욕심 부려서 손해본 거야. 현대상선 운영할 때도 배웠어. 운임 좋을 때 욕심내서 배 많이 들여오면 안 돼. 시장 돌아가면 배 놀아. 고정비만 나가지. 적정 규모 유지해야 해. 시장 좋다고 욕심 부리면 나중에 고생해. 욕심은 리스크를 키워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니까 다음은 크게 실패하지. 조금씩 하면 실패해도 작게 실패해. 현대오일뱅크 투자 결정할 때 원칙 세웠어. 그만에 전체 자금의 30% 이상 투자 안 한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왜냐면 틀릴 수 있으니까. 욕심내서 올인했다가 틀리면 끝이야. 나눠서 투자하면 하나 틀려도 다른 걸로 만회할 수 있어. 욕심 없는 게 욕심이야. 땅이 벌고 땅이 쉬고 오래 하는 거지. 그게 결국 많이 버는 방법이야. 현대 캐피탈 대출심 살 때 봤어. 욕심 많은 사람도 한 개까지 빌려가려 해. 풀 능력 생각 안 하고 당연히 나중에 문제 생기지. 여유있게 갚아. 신용도 좋아지고 또 빌릴 수 있고. 욕심 부린 사람은 신용 망가뜨려. 판단할 때 욕심 빼야 해. 객관적으로 봐야 돼. 욕심 섞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위험은 안 보이고 기회만 보여. 현대카드 신규 사업 검토할 때 만들었어. 잠재정 전에 욕심 체크해. 이게 진짜 좋은 기회인가? 아니면 욕심인가? 욕심이면 보류해. 하루 자고 다시 봐. 냉정하게. 저녁에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욕심으로 결정하면 후회해. 욕심은 조급함을 만들어. 빨리 하고 싶어. 기다리지 못해. 근데 좋은 기회는 준비되면 오거든. 급하게 욕심 부리면 나쁜 기회 잡게 돼. 전대 건설 입찰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야. 욕심내서 조건 안 맞는 프로젝트 따내려고 하면 나중에 고생해. 꼭 맞는 것만 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하고 싶다는 욕심 버리고 잘하고 싶다는 목표 가져야 해. 전대로됨. 생산계획 세울 때 배웠어. 욕심내서 생산량 늘리면 품질 떨어져. 특정 생산량 유지하면 품질 좋고 클레임 없고. 결국 적게 만들어도 잘 만들면 평판 좋아져. 주문도 들어와. 욕심 부려서 많이 만들고 품질 나쁘면 주문 끊겨. 욕심 다스리는 법은 기준 세우는 거야. 여기까지만 한다. 이 이상은 안 한다. 명확한 선 그어놔야 해. 현대글로비스 사업 확장할 때 기준 세웠어. 1년에 새 지역 부고까지만. 아무리 기회 좋아도 그 이상하면 관리 안 되니까. 이번에 안정적으로 성장했어. 좀 욕심 부려서 무리하게 확장한 경쟁사들 나중에 문제 생겼는데 우리는 괜찮았지. 욕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문제는 그 욕심에 휘둘리는 거지. 욕심 인정하되 통제해야 해. 주인은 내가 돼야지. 욕심이 주인 되면 안 돼. 지금 하려는 일 있으면 물어봐.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가? 욕심 때문에 하는 건가? 욕심이면 멈춰. 필요하면 해. 그게 현명한 판단이야. 현대 자동차 해외 시장 진출할 때였어. 다들 겉만 봤어. 시장 규모 크다, 인구 많다. 그래서 뛰어들자고. 근데 깊이 들여다봐서 현지 법규는 어떤가? 유통망은 어떻게 되나? 소비자 성향은 뭔가? 경쟁사 전략은 뭔가 보름 동안 파고들었지. 알게 됐어. 겉으로 보기엔 좋은데 실제로는 진입장벽 높아. 성급하게 들어갔으면
큰 손해 볼 뻔했어. 깊이 봐서 위험 피한 거야. 저 친구 하나가 있었어. 사업 제안 들으면 바로 결정해. 겉만 보고 결과는 뻔하지. 10번 중에 9번 실패해. 겉만 보고 속은 안 봤으니까 문제가 어디 숨어있는지 몰랐던 거야. 현대건설 프로젝트 검토할 때 원칙이 있어서 표면만 보지 말고 구조를 봐라. 돈 되는 이유가 뭔가, 리스크는 어디 숨어있나. 한 토르제트 들어왔어. 건 좋아 보였어. 공사비 높고 기간 첩당하고. 근데 가보니까 기반이 문제야. 추가 비용 엄청 들고야. 안 했어. 다른 회사 갔다 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지방공사 때문에 적잡았대. 우리는 깊이 봐서 피한 거지. 깊이 본다는 건 시간 걸려. 괜찮아. 근데 그 시간이 나중에 손해 안 보니까 그 시절 라면 장사할 때도 배웠어. 손님이 라면은 그릇 시켜. 보험만 보면 그냥 한 그릇이야. 근데 깊이 보면 달라. 왜? 라면 먹으러 갔을까? 배고팠어. 그럼 양이 중요하겠네. 아니면 간단히 끼니 때우려고. 그럼 빠른 게 중요하겠네. 깊이 보면 손님이 원하는 게 보여. 현대 백화점 매장 구성할 때 느꼈어. 겉만 보면 상품만 보여. 이렇게. 그 다음날. 근데 깊이 보면 고객 동선 보여. 어디서 멈추나, 무엇을 만지나, 얼마나 고민하나. 그걸 분석해서 매장 배치 바꿨어. 줄 늘어났지. 이제 겉만 봤으면 몰랐을 거야. 깊이 봐서 고객 심리 이해에 가야 한 거야. 깊이 보려면 질문해. 왜 이렇게 됐나? 진짜 원인이 뭔가 다른 가능성은 없나? 계속 물어봐야 해. 현대증권 투자 분석할 때 배웠어. 자, 기업 재무제표 보는데 겉만 보면 안 돼. 자, 뒤에 숨은 이야기 봐야 해. 매출 늘었네. 왜 늘었나? 시장이 좋아서, 경쟁력이 좋아서. 일회성인가? 지속 가능한가? 피 파고들어야 진실이 보여. 피 보는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이렇게 그 다음날. 그래서 남들이 못 볼 때 보는 거야. 얘를 먼저 발견하니까 현대해상 보험 상품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야. 겉만 보면 단순해. 사고 나면 보상해 주는 거지. 근데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 이렇게. 그 다음날 어떤 사고가 많나? 언제 많이 나나? 어떤 고객이 위험한가?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해야 손해 안 볼까? 피 분석해야 해. 그 다음날 그렇게 만든 상품이 성공해. 경쟁사는 겉만 보고 만드니까 손해봐. 우리는 깊이 봐서 이익 남겼지. 깊이 본다는 건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야. 한 방향만 보지 말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봐. 현대 모비스 부품 소싱할 때 경험했어. 한 업체가 가격 싸게 불렀어. 옆만 보면 좋아. 근데 다른 각도에서 봐서 품질은 괜찮나? 그냥 맡길 수 있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인가? 깊이 보니까 문제 있어. 재무 불안정해. 나중에 망할 수도 있겠네. 안 했어. 피 싸더라도 안정적인 업체 선택했지. 달 뒤에 그 싼 업체 묻어놨어. 우리는 깊이 봐서 리스크 피한 거야. 깊이 보려면 데이터 봐야 해. 느낌이나 추측 말고 정확한 숫자와 사실. 그게 진실을 말해줘. 현대캐피탈 대출 심사할 때도 그래. 겉만 보면 안 돼. 신용 등급만 보고 결정하면 위험해. 깊이 들어가야 해. 소득은 안정적인가? 지출 패턴은 어떤가? 다른 빚은 얼마나 있나? 갚을 능력이 진짜 있나? 데이터 다 보고 판단해야 해. 그렇게 심사하니까 부실 낮아. 경쟁사는 대충 보고 빨리 승인하다가 나중에 부실 많아. 느려도 정확하게 봐서 안전했지. 깊이 보는 습관들이려면 조급함 버려야 해. 빨리 결정하고 싶은 마음 누르고 시간 들여서 제대로 봐야 해. 현대카드 마케팅 전략 세울 때 배웠어. 경쟁사 캠페인 보고 따라하고 싶어. 빨리 시작하고 싶고. 근데 참고 깊이 분석했어. 왜 저 캠페인 성공했을까? 우리 고객한테도 맞을까? 시장 상황은 어떤가? 전략 세웠지. 결과적으로 더 좋았어. 경쟁사 따라했으면 실패했을 거야. 깊이 봐서 우리만의 길 찾은 거지. 깊이 보는 사람은 실수 적어. 이렇게 다음날 미리 문제 보니까 피할 수 있어. 약해 보는 사람은 문제 터지고 나서 알아. 땐 늦어.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할 때 경험했어. 그러면 검토하는데 대충 보면 안 돼. 하나하나 깊이 봐야 해. 작은 실수도 나중에 큰 문제 돼.
시간 들여서 꼼꼼하게 봤어. 시공 들어가기 전에 문제 다 찾아냈지. 현장에서 문제 없었어. 뭐이지 비본 덕분이야. 다른 프로젝트는 대충 봐서 현장 가서 문제 터져. 이제 공기 늦어지고 비용 늘어나고 피암군 대가를 치른 거야. 지금 하는 일 있으면은 깊이 봐. 겉만 보지 말고. 왜 그런가? 다른 가능성은 없나? 문제는 어디서 묻나? 계속 질문해. 시간 걸려도 괜찮아. 아니 나중에 몇 배로 돌아와. 실수 안 하니까. 시간 아끼고 손해 안 보니까 돈 아껴. 깊이 보는 게 결국 빠른 길이야. 근데 정유, 원유 구매할 때였어. 유가 떨어졌어. 분위기 안 좋아. 다들 불안해 하더라고. 더 떨어질 거래. 사지 말자고. 감정적으로 보면 그래. 무서워. 근데 냉정하게 데이터 봤어. 수요는 있어. 공급이 시적으로 많은 거야. 곧 조정될 거야. 그래서 사서 남들이 불안해할 때 저녁에 유가 올랐지. 큰 이익 봤어. 감정 따랐으면 기회 놓쳤을 거예요. 그 시절 친구 하나 있었어. 갔는데 감정적이야. 오르면 좋아서 더 사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 감정대로 움직여. 당연히 손해봐.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야. 매번 손해. 왜 그럴까? 감정 때문이야. 차트만 보고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달랐을 텐데 현대건설 자재 구매할 때도 비슷해. 그냥 불안하면 자재 업체들 불안해. 가격 올리려고 해. 감정적으로 보면 빨리 사야 할 것 같아. 근데 냉정하게 봤어. 실제 공급량 확인했지. 충분해. 걱정할 필요 없어. 안 샀어. 기다렸지. 한 달 뒤에 가격 내려왔어. 냉정하게 판단해서 돈 아낀 거야. 감정 따랐으면 비싸게 샀겠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과장해서 봐. 좋은 건 너무 좋게, 나쁜 건 너무 나쁘게. 실제보다 크게 보이거든. 그 시절 라면 장사할 때 봤어. 장사 잘 되면 기분 좋아. 많이 들여놓고 싶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근데 참아야 해. 데이터 봐야 해. 평균 판매량이 얼마지. 오늘 잘 된 게 우연인가 추세인가 분명하게 보고 결정해야. 번에 안 봐. 현대생산 운영할 때 배웠어. 운임시장 좋으면 분위기 들뜨거든. 이때가 기회래. 감정 따르면 따라가고 싶어. 근데 냉정해야 해. 시장 사이클 봐야 해. 지금 정점이면 곧 떨어져. 정점에서 배 늘리면 나중에 고생해. 그래 그 다음날 우리는 참았어. 남들이 배 늘릴 때 우리는 안 늘렸지. 몇 년 뒤에 시장 꺾였어. 이 늘린 회사들 적자야. 우리는 안정적이었지. 감정 관리하는 법은 간단해. 숫자 봐. 느낌 말고 데이터. 사실만 보면 감정 개입 여지 없어. 현대증권 트레이딩 할 때 원칙 세웠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판단해. 조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고. 그 감정 배제하고. 좋아 보여도 조건 안 맞으면 안 하고, 나빠 보여도 조건 맞으면 했지. 수익 안정적이었어. 감정적인 사람 특징이 급해. 이제 결정하고 싶어. 불안하니까. 근데 급하게 결정하면 실수해. 현대해상 보상 처리할 때 봤어. 사고 나면 고객 감정적이야. 빨리 보상하라고 다그쳐. 내가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 냉정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 확인하고 규정 확인하고 감정 빼고 사실만 보고 판단해야 정확해. 저녁에 처리하니까 문제는 적어.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고. 불공평하다고. 감정은 변해.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빠. 그걸로 판단하면 일관성 없어. 원칙으로 판단해야 일관성 있어. 현대모비스 거래처 평가할 때 배웠어. 신한업체는 좋게 보고 싶어. 이게 감정이야. 근데 감정 빼고 봐야 납기 잘 지키나 품질 괜찮나 가격 접정한가 데이터만 봐. 친하고 안 친하고는 평가 기준 아니야. 냉정하게 판단했지. 그래야 회사 이익이야. 감정으로 판단하면 회사 손해야. 개인적으로 미안해도 회사를 위해선 냉정해야 해. 감정 빼고 보면 단순해져. 판결 명확해져. 감정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 현대캐피탈 투자 결정할 때도 그래. 이 사업하고 싶어. 감정이야. 근데 감정 빼고 봐야 해. 얘 나올까? 리스크는 어떤가? 냉정하게 계산했어. 안 맞으면 안 했지. 하고 싶어도 감정 따랐으면 손해봤을 프로젝트 많아. 냉정해서 피한 거야. 지금 무슨 결정해야 하면 감정 빼봐. 화나거나 흥분되거나 불안하거나 그 감정 내려놓고 사실만 봐. 숫자는 뭐래? 데이터는 뭐래? 과거 경험은 뭐래?
그것만 보고 판단해. 그게 정확한 판단이야. 감정은 나중에 느껴도 돼. 판단할 땐 빼. 현대자동차 품질 불만 많이 들어왔어. 이것저것 다 문제래. 엔진도 문제, 내장재도 문제, 전기계통도 문제. 다 고치려니까 끝이 없어. 근데 멈췄어. 본질이 뭐지? 진짜 문제가 뭐지? 깊이 들어가 봤더니 알게 됐어. 조립공정이 문제야. 거기서 다 시작되는 거야. 조립공정 개선했어. 그랬더니 다른 문제들 다 줄어들어. 본질을 해결하니까 가지 문제들도 사라진 거지. 저 친구 하나가 있어서 장사 안 되니까 이것저것 바꿔. 간판 바꾸고 메뉴 바꾸고 가격 바꾸고. 근데 안 나아져. 내가 이렇게 다음날 왜 그럴까? 본질을 안 봤으니까. 진짜 문제는 위치야.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야. 거기가 본질인데 겉만 건드린 거지. 현대건설 공사 지연 문제 있었어. 이 현장, 저 현장 다 늦어. 이유가 다 달라. 날씨 때문, 자재 때문, 인력 때문. 개별적으로 보면 다 다른 문제야. 근데 본질 찾아봤어. 계획 수립이 잘못돼서 이유 없이 빡빡하게 짜니까 작은 문제만 생겨도 지연되는 거야. 계획 수립 방식 바꿨어. 여유 두고 짜도록 했더니 지연 줄어들었어. 이걸 해결하니까 전체가 나아진 거지. 본질 찾으려면 계속 물어야 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 이유는 뭐지? 그 이유의 이유는 뭐지? 까지 파고들어야 해. 그 시절 라면 장사할 때도 그랬어. 손님이 안 와. 왜 안 올까? 맛이 없나? 맛은 괜찮아. 가격이 비싼가? 가격도 적당해. 계속 파고들었더니 알게 됐어. 간판이 안 보여. 지나가는 사람이 라면집인 줄 몰라. 간판 크게 바꿨더니 손님 늘어나더라고. 본질을 겉에 드러나지 않아. 숨어 있어. 증상은 보이는데 원인은 숨어 있지. 찾아야 해. 한대 백화점 매출 떨어졌을 때 경험했어. 상품들로 분석했어. 이건 왜 안 팔리나? 저건 왜 안 팔리나? 개별적으로 보니까 답이 안 나와. 본질 찾았어. 고객 동선이 문제야. 안 가는 구역이 있어. 거기 상품이 안 팔리는 거지. 동선 바꿨더니 매출 올라갔어. 본질 해결하면 효율적이야. 한 번에 여러 문제 해결되니까 겉만 건드리면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해. 시간 오래 걸려. 현대증권 고객 이탈 문제 있었어. 이 상품 저 상품 다 이탈해. 품별로 개선하려니까 끝이 없어. 본질 봤어. 직원 서비스가 문제야. 친절해. 설명 부족해. 직원 교육 강화했더니 이탈 줄어들었어. 본질이 직원이었던 거야. 본질 찾는데 시간 들여야 해. 헛하게 겉만 보면 본질 못 봐. 천천히 깊이 들어가야 보여. 현대상공금 청구 많이 들어왔어. 특정 상품에 왜 이 상품만 청구 많을까? 상품 설계 문제인가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본질은 달라. 판매할 때 설명이 부족해. 고객이 잘못 이해하고 산 거야. 판매 프로세스 개선했더니 청구 줄어들었어. 이제 본질은 의외의 곳에 있을 때 많아. 예상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선입견 버리고 봐야 해. 현대모비스 불량률 높았을 때도 그래 당연히 생산 라인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본질은 설계야. 문제가 복잡해서 조립하기 어려운 거야. 설계 단순화했더니 불량률 뚝 떨어졌어. 생산 라인만 봤으면 찾았을 거야. 본질까지 들어가서 찾은 거지. 본질 해결하면 제발 안 해. 근본 원인 없앴으니까. 본만 고치면 또 생겨. 원인은 그대로니까. 현대캐피탈 연체 문제 있었어. 이걸 고객 관리하려니까 한계야. 본질 찾았어. 심사 기준이 느슨해. 거기 강화하니까 연체 줄어들었어.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 있어. 본질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나아져. 시간 걸려도 본질 찾는 게 결국 빠른 길이야. 현대카드 사용률 낮았을 때도 마찬가지야. 택 늘리고 이벤트하고 다 해봤어. 그럼 나아지다가 다시 떨어져. 본질이 뭘까? 사용처가 제한적이야. 쓸 데가 별로 없어. 가맹점 합대했더니 사용률 올라갔어. 본질을 해결한 거지. 지금 문제 있으면 본질 찾아봐. 겉에 보이는 게 진짜 문제 아닐 수 있어. 왜 그럴까? 계속 물어봐. 까지 파고들어. 본질 찾으면 해결은 명확해져. 뭘 해야 할지 보이거든. 겉만 보면 헷갈려. 저것도 해야 하나 저것도 해야 하나. 본질 보면 하나만 하면 돼. 그게 효율이야. 현대중공업 조선업 불황 왔을 때였어. 무서워했어. 수주 끊기고 경쟁사들 가문하고 분위기 최악이야. 근데 그때 움직였어.
세도크 건설 시작했지. 다들 미쳤다고 했어. 그럼 불황인데 투자를 하냐고 위험하다고 몇 년 뒤에 시장 돌아왔어. 주문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만 세도크 있어. 경쟁사들은 설비 부족해서 못 받아.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싹쓸이했지.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진짜 기회야. 왜냐면 경쟁 없으니까. 다들 숨어 있을 때 나만 움직이면 시장 독식해.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똑똑한 친구야. 근데 겁이 많아. 위험하면 절대 안 해. 안전한 것만 골라서. 10년 뒤에 보니까 그 친구 그대로야. 성장이 없어. 안전한 것만 하니까 수익도 적고 기회도 없고 두려움이 성장을 막은 거야. 또 자차 미국 진출할 때도 그랬어. 시기가 안 좋아서 미국 경기 침체야. 다들 말렸어. 지금은 아니라고. 근데 갔어. 경쟁 적으니까 오히려 좋아. 시장 진입 비용 낮고 협력업체들도 협상 잘 돼. 2년 뒤에 경기 회복됐어. 우리는 이미 자리 잡았지. 브랜드 인지도 쌓이고 판매만 갈리고 나중에 들어온 회사들은 고생했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두려워. 근데 두려움 때문에 안 하면 기회를 놓쳐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야. 그 시절 라면 장사할 때도 봤어. 요래 다들 장사하네. 좋으니까. 손님 없을 거래 두려워하는 거지. 근데 해봤어. 경쟁 없으니까 손님 다 우리한테 와! 그래서 현대건설 중동 진출할 때도 비슷했어. 전쟁 위험 있고 문화 다르고 다들 두려워했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갔어. 그 위험 감수하고. 근데 준비 철저히 했지. 현지 파트너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성공했어. 중동 건설 시장 석권했어. 다른 회사들 두려워서 안 올 때 우리만 있었으니까. 독점이야. 엄청난 수익 올렸지. 두려워할 때가 사실은 안전할 때야. 왜냐하면 가격 싸니까. 자산 가격도 낮고 인건비도 낮고 적은 돈으로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상선 선박 구매할 때 배웠어. 해운 불황 오면 횟값 떨어져. 다들 안 사두려워서. 우리는 샀어. 헐값에 좋은 배 샀지. 2년 뒤에 시장 좋아지니까 그 배로 엄청 벌었어. 불황 때 산 배가 효자노릇 한 거야. 두려움 극복하는 법은 준비야. 준비되면 덜 두려워. 리스크 파악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면 할만해. 현대오일뱅크 원유 저장 시설 확충할 때도 그래 유가 떨어지고 시장 불안해. 다들 투자 두려우가 우리는 늘렸어. 시설 확충했지. 불황 때 건설비 싸니까 경기 회복되니까 그 시설로 큰 돈 벌었어. 남들이 움츠러들 때 팽창하는 거야. 남들이 팽창할 때 조심하고 반대로 가는 게 성공 비결이야. 현대백화점 매장 장도 비슷해. 경기 안 좋으면 임대료 떨어져. 다들 축소해. 우리는 확장했어. 좋은 입지 저렴하게 확보했지. 경기 회복되니까 그 매장들이 효자야. 남들이 두려워할 때 움직인 덕분이야. 두려움은 정보 부족해서 와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정보 많이 모으면 명확해져. 두려움 줄어들어. 현대증권 금융위기 때 경험했어. 시장 패닉이야. 다들 주식 팔아 두려워서. 우리는 분석했어. 어떤 기업이 진짜 위험한가? 어떤 기업은 괜찮은가? 데이터 보니까 명확해. 좋은 기업 주가도 떨어졌어. 공포 때문에. 차차 좋은 기업 주식 저가에 장 진정되니까 큰 수익 났어. 두려워하지 않고 분석한 덕분이야. 두려움 느끼면 정상이야.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두려움 인정하고 준비하고 움직여야 해. 근데 해상 신상품 출시할 때도 두려웠어. 시장 반응 모르잖아. 배말았잖아. 근데 했어. 시장조사 철저히 하고 테스트 마케팅하고 준비해서 두려움 줄이고 출시했지. 성공했어. 두려워서 안 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지금 두려운 일 있으면 피하지 마. 왜 두려운지 분석해봐. 진짜 위험인가?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인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리스크 줄여. 그리고 해봐. 남들이 두려워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큰 기회 잡아. 두려움은 기회의 신호야. 현대자동차 오일 쇼크 때였어. 기름값 폭등하니까 자동차 업계 초상집이야. 큰 차 안 팔려. 다들 망한다고 난리야.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 소형차 개발하고 있었거든. 연비 좋은 차 오일쇼크 터지니까 땀 받아 떨어진 거야. 소형차 날개 진 듯 팔렸어. 경쟁사들은
큰 차만 있어서 재고 쌓이고 우리는 소형차로 시장 석권했지. 위기가 기회가 된 거야. 왜 가능했을까? 준비돼 있었으니까. 준비 안 됐으면 우리도 당했을 거야. 총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사업하는데 여유 자금 없어. 딱딱 맞춰서 운영해. 위기 오니까 바로 무너져. 현금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어. 결국 문 닫았지.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위기가 진짜 위기야.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날 끝이 되는 거지. 현대건설 외환위기 때도 그랬어. 건설사들 줄줄이 넘어가. 빚 많고 현금 없고 위기 못 버텨. 우리는 괜찮았어. 평소에 재무 건전하게 관리했거든. 빚 적고 현금 여유 있고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이었어. 오히려 기회 잡았어. 부도난 회사 자산 싸게 인수하고 우수 인력 영입하고 위기가 성장의 발판이 된 거야. 준비는 평소에 하는 거야. 위기 닥쳐서 준비하면 늦어. 평소에 여유 두고 대비해야 해. 그 시절라면 장사할 때도 배웠어. 비 오는 날 대비해서 재료 여유 있게 준비해도 비 오면 손님 갑자기 많아지거든. 재료 없으면 팔 수가 없어. 준비된 집만장사 잘 돼. 비 오는 날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지. 현대 정유유가 변동 대비 전략이 있었어. 유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시나리오 다 만들어놨어. 실제로 변동 오니까 준비된 대로 움직였어. 당황 안 하고 차분하게. 경쟁사들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침착했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예상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해. 준비 안 된 사람은 위기 상상도 안 해.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현대상선 해운 불황 대비 준비했어. 불황 오면 어떤 항로 축소할 건가? 어떤 배 먼저 정리할 건가? 다 계획 세워놨지. 불황 오니까 계획대로 실행했어. 빠르게 구조 조정하고 효율화하고 경쟁사들보다 빨리 체질 개선했어. 덕분에 위기 빨리 벗어났어. 준비 안 된 회사들은 방법 찾느라 시간 허비하고 우리는 실행만 하면 됐으니까 빨랐지. 준비는 보험이야. 당장 필요 없어 보여도 해둬야 해. 위기는 예고 없이 와. 그때 준비하면 늦어. 현대백화점 코로나 때 경험했어. 갑자기 매장 못 열어. 다들 당황해. 온라인 없는 백화점들 큰일 났지. 우리는 온라인 준비돼 있었어. 전부터 투자하고 시스템 만들어 놨거든. 바로 전환했어. 온라인 매출로 버텼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켰어.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기회로 만들었어. 시장 점유율 오히려 늘어났지. 준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 쓸데없는 짓 한다고 돈 낭비래. 근데 위기 오면 알아. 준비가 낭비가 아니었다는 걸. 현대증권 시스템 투자 많이 했어. 평소에 필요 이상으로. 직원들 불만이 있었어. 투자하냐고. 점시 폭락 왔을 때 알았어. 시스템 터지면 거래 못해. 우리는 안정적이었어. 투자한 덕분에 경쟁사들 참 다운되고 난리야. 우리한테 몰려왔어. 믿을 수 있으니까. 위기 때 준비의 가치 증명된 거야. 준비는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해. 돈만이 아니야. 이제 기술도 인력도 시스템도 다 준비해야 위기 때 쓸 수 있어.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망 다변화했어. 한 곳만 쓰면 위험하니까 여러 곳 확보해뒀지. 코로나로 공급망 막히니까 진가 드러났어. 우리는 대체 공급처 있어서 계속했어. 경쟁사들 멈췄는데 자동차 회사들 우리한테 고마워했어. 만약에 생산 유지했다고. 준비의 힘이야. 위기를 기회로 보려면 관점 바꿔야 해. 위기를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으로 봐. 그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야. 현대캐피탈 금융위기 때 배웠어? 만약에 약한 회사 정리돼. 강한 회사만 남아. 우리가 강한 회사면 점유율을 나가는 거야. 준비해서 강하게 만들어야 해. 그러면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돼. 준비 안 하면 정리 대상이 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여유 자금 확보해. 기술 개발해. 인력 교육해. 다음 위기 대비해. 위기는 또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로 오고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재앙으로 와. 현대상사 초기에 작은 주문 하나 들어왔어.
물량도 적고 이익도 별로야. 다들 대충 하려고 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근데 진심을 했어. 작은 주문이지만 최선 다했지. 납디 정확히 지키고 품질 철저히 확인하고 고객 만족시켰어. 그 고객이 나중에 큰 바이어 됐어. 큰 주문 들고 왔지. 왜 우리한테 왔을까? 작은 일에도 진심이었으니까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한테 큰일 안 맡겨. 어떤 일에 진심인 사람한테 큰일 맡기는 거야. 사람들이 보거든. 베드로를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작은 일은 시시하대. 중에 큰일만 제대로 하겠대. 근데 큰일이 안 와? 왜 안 올까? 작은 일 대충 하니까 신뢰가 없어. 큰일 맡길 수가 없는 거지. 결국 작은 일만 계속 하다가 끝나. 현대건설화 천공사 할 때 배웠어. 작은 공사지만 완벽하게 했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안전 철저히 하고 원청회사가 봤어. 작은 공사도 이렇게 하네. 믿을만하네. 큰 공사 맡겼지. 그게 시작이었어. 작은 일에 진심이 큰 기회 만든 거야. 진심은 숨길 수 없어. 그러나 대충 하는 것도 드러나고 진심으로 하는 것도 드러나. 사람들이 느껴. 그 시절 나면 장사할 때도 그래. 한 그릇이든 10그릇이든 똑같이 신경 써. 국물 온도 맞추고 토핀 정성스럽게 올리고 본인들이 알아. 여기는 한 그릇도 소중히 여기네. 다시 와. 단골 되는 거지. 대충 하는 집은 한 번 가고 말아. 차 고객 서비스 할 때도 마찬가지야. 작은 수리도 큰 수리처럼 신경 써. 고객 차를 내 차처럼 다루고 고객이 느껴지는 진심이네. 다음에 차 바꿀 때도 현대차 사 가족들한테도 추천하고 작은 서비스가 평생 고객 만든 거야. 진심은 완성도를 높여. 대충 하면 어딘가 빈틈 있어. 진심으로 하면은 빈틈이 없어. 완벽해. 현대중공업 용접 작업할 때 봤어. 보이는 곳은 잘하는데 안 보이는 곳은 대충 하는 사람 있어. 네. 나중에 문제 생겨 보이든 안 보이든 똑같이 하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이 명장되는 거야. 태도가 실력을 만드는 거지. 그런 일에 진심이면은 실력 쌓여 매번 최선 다하니까 연습 많이 하는 거야. 실력 느는 거지. 현대제철 품질 관리할 때 경험했어. 그런 분량도 그냥 안 넘겨. 원인 찾고 계산하고 진심으로 품질 관리해.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 전문가 됐어.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면서 실력 쌓인 거야. 청했으면 못 배웠을 거야. 진심은 습관이 돼. 처음엔 의식했어.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 그게 자기 기준이 되는 거야. 현대백화점 직원 교육할 때 강조했어. 작은 고객도 큰 고객처럼 대해라. 10만 원 사는 손님이나 1000만 원 사는 손님이나 똑같이. 그게 습관되면 모든 고객한테 진심이 돼. 고객들이 느껴. 여기는 차별 안 하네. 편안하네. 충성 고객 되는 거야. 작은 일에 진심인 사람은 믿음 줘. 이 사람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크든 작든 잘할 거야. 그런 신뢰 생기는 거지. 현대상상. 화물 운송할 때도 그래. 작은 화물이든 큰 화물이든 똑같이 관리해. 현상 안 나게 조심하고 시간 지키고. 화주들이 알아 현대상선은 믿을 수 있다고. 중요한 화물도 맡기게 돼. 작은 일에 진심이었던데 큰 신뢰 만든 거야. 진심은 에너지야. 작은 일도 진심으로 하면 힘이 생겨. 보람 느끼고 자부심 생기고 다음 일도 더 잘하고 싶어져. 현대증권 고객 상담할 때 배웠어. 그건 계좌든 큰 계좌든 정성껏 상담해. 고객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 찾아주고 작은 계좌 고객이 나중에 큰 계좌 되기도 해. 보듬 늘어서. 누구 찾겠어. 예전에 작은 계좌일 때도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 큰 일이 없어. 그냥 모든 일이 중요해. 작게 보는 게 문제야. 진심으로 보면 다 중요한 거야. 현대 모비스 부품 하나하나가 중요해. 작은 나사 하나도 불량이면 사고나. 그런 일이 없는 거야. 모든 부품에 진심이어야 해. 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전문가 돼.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니까 치는 게 없어. 저는 완벽해지는 거지. 지금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진심 다해봐.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 다해. 그 태도가 쌓여. 큰 기회는
그런 사람한테 작은 일에 진심인 사람한테 큰 일이 찾아오는 거야. 현대인지니어링 해외 프로젝트 따낼 때였어. 경쟁 치열했어. 포기하고 싶었지. 그런데 결심해서 반드시 따낸다고 그 결심이 행동을 바꿨어. 밤새워 제안서 만들고 현지 10번 넘게 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강한 결심이 강한 행동 만든 거야. 결국 땄어. 경쟁사들은 중간에 포기했거든. 결심이 약했던 거지. 만약에 다음날 우리는 끝까지 갔어. 강한 결심 덕분이야. 결심 없이 하는 일은 금방 멈춰.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 어렵다는 핑계대고 결심 있으면 달라. 어려워도 계속해.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있었어. 사업 시작한다고 했어. 근데 결심이 약해. 한번 해보자는 정도야. 당연히 안 돼. 조금 어려우니까 바로 접어 안 되는 이유. 또 톡이 정당하고 결심이 약하니까 행동도 약한 거야. 3대 건설 어려운 공사 맡았을 때 배웠어. 처음엔 다들 자신 없어. 너무 어렵대. 것 같대. 결심시켰어. 이제 우린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낸다고 그 결심이 팀 전체로 퍼져서 분위기 바뀌더라고. 다들 방법 찾기 시작해 안 되는 이유 말하던 사람들이 되는 방법 찾아 열심히 행동을 바꾼 거야. 결국 성공했지. 결심은 명확해야 해. 애매하면 안 돼.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반드시 한다. 이렇게 명확해야 힘이 생겨. 라면 장사할 때도 그랬어. 이번 달 백그릇 판다. 명확하게 결심해.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 손님 없어도 간판 닦고 메뉴판 정리하고 어떻게든 손님 오게 만들어. 힘 없으면 그냥 앉아서 기다려. 차이 나는 거야.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차로 시장 1등 한다. 조심해. 그러면 타협 안 해. 품절한다면 출시 1호 슈피로 비용도 들어도 완벽하게 만들어. 강한 결심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심약하면 쉬운 걸 택해. 어려우면 피하고 편한 거 골라. 그러니까 결과도 하지. 평범한 거야. 현대 중공업 신기술 개발할 때 봤어. 심약한 팀은 기존 기술 조금 고치는 수준이야. 안전하게 가려고 결심 강한 팀은 달라. 완전히 새로 만들어. 위험 감수하고 도전해. 결과물도 혁신적이야. 결심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 만든 거야. 결심은 중간에 흔들려. 어려움 닥치면 의심 생겨. 이게 맞나? 포기할까? 때 버텨야 해. 현대상선 신규 한로 개설할 때 경험했어. 초기에 적자야 몇 달째. 돈에 직원들 불안해. 접자고 해. 심부렸어. 1년은 한다고 했잖아. 처음 결심 지켰어. 6개월 지나니까 흑자 전환됐어. 버틴 덕분이야. 결심 약했으면 3개월 만에 접었을 거야. 그랬으면 실패로 끝났겠지. 강한 결심이 성공까지 데려간 거야. 결심할 때 이유 명확히 해야 해. 내가 이렇게 그 다음날 왜 이걸 하는가. 이유 확실하면 결심도 강해져. 이유 약하면 결심도. 현대 백화점 명품관 만들 때도 그래. 왜 만드나? 이미지 확보. 명확했어. 그 이유 있으니까 투자 많이 해도 안 흔들려. 투자 나도 버텼어. 이유 명확하니까. 몇 년 뒤에 명품관이 효자됐어. 브랜드 이미지 올라가고 매출도 늘어나고. 결심은 글로 써야 해. 마음속으로만 하면 흐려져. 글로 쓰면 명확해. 흔들릴 때 다시 읽을 수 있고. 전배증권 사업 계획 세울 때 배웠어. 목표를 글로 써. 왜 이 목표를 세웠는지 이유도 써. 어떻게 달성할 건지 방법도 써. 어려울 때 그 글 읽어. 초심 떠올리고 결심 다시 굳혀. 흔들릴 때마다 도움됐어. 글이 결심을 지켜준 거야. 결심은 혼자 하는 것보다 공개하는 게 나아. 사람들한테 말해. 그러면 물러설 수 없어.